안녕하세요. 2020년 물리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얇은 막대기에 대해서 길이가 L, 질량이 라지 M이다. 이때 양 단의 연직 위로 힘이 각각 작용해서 막대기를 수평으로 만든다. 이때 왼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스몰 f라고 두자. 오른쪽은 마음대로 라지 f라고 둘게요. 이때 왼쪽부터 무게중심 G까지 거리를 x라고 둘 때 L분의 x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막대기가 수평을 유지하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는 힘의 평형, 합력이 0이다. 두 번째는 막대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토크의 합이 0이어야겠죠? 일단 기준부터 세우면 연직 위 방향을 플러스, 연직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둘게요. 그럼 힘의 합력이 어떻게 표시되냐? 스몰 f 더하기 라지 f 마이너스 무게중심의 라지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테니까 얘가 0이다. 그러니까 스몰 f 더하기 라지 f는 mg다. 두 번째로 이제 토크를 계산을 할 건데 g라는 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mg는 거리가 0이 돼서 토크를 무시할 수 있겠죠? 이런 계산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G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단 F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죠? 반시계고 플러스네요. 그럼 F 곱하기 이 거리가 라지 L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더하기 이제 F를 볼 건데 F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스몰 f의 x는 0이다. 그렇다는 건 라지 f가 L-X분의 fx가 되겠구나. 얘를 이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스몰 f 더하기 라지 L-X분의 fx가 f로 일단 묶어줄 수 있겠죠? L-X분의 L이 될 거고 얘가 mg구나. f로 나눠주면 식이 좀 더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꼴을 맞추려면 역수를 취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1- 라지 L분의 X가 되기 때문에 L분의 X꼴로 정리를 해주면 1- 라지 Mg분의 F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수레바퀴가 있고 용수철 상수가 30N/m이다. K가 30N/m이다. 이런 용수철이 운동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고 용수철의 한쪽 끝은 여기 벽면에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0.m, 스몰 m은 0.5kg의 물체가 연결되어 있다. 이 수레바퀴는 일단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일정한 가속도 3m/s 제곱으로 감속을 한다. 운동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설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A는 감속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3m/s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때 수레바퀴에 대해서 작은 물체는 정지하고 있다. 용수철의 길이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수레에서 이 물체가 정지된 것처럼 보이려면 완벽하게 같은 양상의 움직임을 보여야 될 거예요. 만약에 수레가 가속도가 0이거나 가속도가 2m/s 제곱이로 이제 얘랑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수레의 가속도와 다르다면 당연히 정지된 것처럼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다는 건 이 물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작은 물체에 대한 합력만 봐주면 되겠죠. 이 작은 물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중력, 위로 수직항력. 얘는 상쇄가 되겠죠. Y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 F. 네, 지금은 이쪽인지 모르죠. 그래서 임의로 이쪽으로 F다 라고 놓으면은 여기서 합력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쪽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플러스 F 상쇄되고
얘만 이제 합력으로 이렇게 남겠죠. 근데 얘는 MA니까 M은 0.5고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뉴턴이 된다. 근데 저희가 마이너스가 이쪽이었죠. 그렇다는 건 이쪽이었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 뉴턴이라는 건 이쪽으로 플러스 1.5 뉴턴과 같게 되고, 그렇다는 건 탄성력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로 미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용수철이 이쪽으로 밀려면 수축돼 있다는 뜻이겠고, 얘가 탄성 계수 30 곱하기 이제 수축된 길이 x라고 놓는다면 x는 30분의 1.5, 그러니까 30분의 15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0.05 수축이 되겠죠. 10번,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t는 0부터 t는 3 사이에 물체의 속도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 이때 힘의 크기 F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변화한다. t0부터 t3 사이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의 변화 델타 P는 델타 P가 mv죠. 그리고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m의 델타 V라고 뺄 수 있어요. 조금 일반적으로 t0라는 시점에서 t1 이 구간에서 변화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m의 나중에, 그러니까 t1에서의 속도 빼기 처음의 속도 t0에서 속도, 얘가 델타 V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왼쪽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t1 나중에 함수값에서 t0 처음에 함수값의 이 차이, 얘가 델타 V가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V와 A의 차이를, 이제 관계를 생각해보면 T에 대해서 V,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적분, 이쪽으로 가는 건 미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이 함수값의 차이는 아래 미분된 함수에 대해서 이 면적을 구해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m의 t0부터 t1까지 a dt가 되겠죠. 그리고 m을 안쪽으로 넣어준다 하면 t0부터 t1까지 ma의 dt가 되는데 ma는 f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문제 이 조건을 보면 t0를 0, t1을 3이라고 설정을 해준다면 0부터 3까지 f dt가 되니까 얘는 그래프상의 이 면적과 같겠구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를 해주면 18, 5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고, 마찰이 있는 수평한 마루 위에 정지하고 있는 A, 물체 B가 어떤 속도로 충돌했다.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같다. 그럼 둘 다 스몰 m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충돌 뒤에 A는 마루 위를 LA만큼 미끄러져서 정지하고 B는 LB만큼 미끄러져서 정지한다. A랑 B 사이의 반발 계수는 2라고 한다. A랑 마루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와 B와 마루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같다. μK라고 넣을게요. 이때 LB분의 LA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운동 이제 역학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이나 힘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충돌 전에 B의 속도를 모르니까 V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 충돌 후에 A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고 플러스로 간다. 마이너스 쪽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작정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식 써지기가 되게 편해지는데,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운동량 보존이겠죠. 충돌 전에는 이쪽으로 V만큼 갔는데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플러스 MV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충돌 후에 마찬가지로 VA, VB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 MVA, B 운동량
VB 이렇게 되겠죠. M으로 묶으면 VA 더하기 VB가 되고, M으로 양변을 나눠준다면 V는 VA 더하기 VB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발계수를 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겠죠. 반발계수 2는 가까워지는 속도 분의 멀어지는 속도.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충돌 전에는 명백하게 B가 A를 향해 다가왔죠. V만큼 속도로. 가까워진 속도가 V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둘 다 충돌 뒤에 움직이는 경우인데, 이렇게 둘 다 움직이는 경우에 안 헷갈리려면 B의 이 VB라는 효과를 생각할 때 A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B는 다가오는 거겠죠. 멀어지는 걸 구해야 되니까 저희는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B를 고정시키고 A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VA라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방향이 맞아서 VA-VB가 분자가 될 거고, 이게 2다 라는 건 식을 정리하면 VA-VB는 2V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쁘게 정리를 하면 각각 구할 수 있겠죠. 1번식에 2번식을 더해준다면 2VA는 1 플러스 V다. 그리고 1 마이너스 2를 하면 2VB는 1 마이너스 2의 V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 다음에 VT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처음에 VA의 속도로 시작을 했다. 가령 A가 이쪽으로 움직여서 조금 가서 멈췄다. 여기를 0, 여기를 라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감소해서 멈추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t분의 V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뭐랑 같냐 하면은 A의 질량 M분의 합력, 왜냐면 합력은 MA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합력은 중력과 수직항력,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이렇게 상쇄가 되고 마찰력만 합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찰력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인데, F는 뮤K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뮤K의 mg, 수직항력이 mg일 테니까, 네, un인데 이게 μmg가 되니까 얘가 F가 될 거고,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뮤K의 g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t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VA 마이너스 뮤kg의 t가 0이 돼야 되니까 t는 뮤kg분의 VA일 것이다. 그러면 이 면적이 뜻하는 게 뭐죠?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 D라고 써도 되고 S라고 써도 되지만 일단 면적을 뜻하는 S로 쓸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VA 곱하기 T, 얘는 2분의 1 곱하기 VA 곱하기 뮤kg분의 2뮤kg분의 VA 제곱이 되고, 일정하고 일정하죠. 그렇다는 건 얘는 이 이동거리 D는 SD, 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저희가 이동거리 VB분의 VA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VB분의 VA를 해보면 그냥 1-2분의 1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제곱이 되니까 1-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이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4번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붙이자면, 이렇게 수식으로 푸는 거는 좋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지도 않을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실제 시험 풀이를 이제 알려드리자면 마지막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운동 양상을 생각해보면 A랑 B 모두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고 같은 힘의 크기만큼 위로 수직항력을 받아서 얘네가 상쇄가 되고,
그다음에 운동 방향은 둘 다 A, B가 양수였잖아요. A, B가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둘 다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는 건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받고 μ K의 수직 강력, 얘가 μ K mg이다. 그러면 총 합력 같고 질량이 같다. 그럼 가속도도 A, B가 같구나.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 두 개의 직선이 그려지겠다. 둘 중에 하나는 VA, 둘 중에 하나는 VB겠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B는 닮은 B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VA 제곱 대 V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사실 이 계산은 안 하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길이 L에 늘어나지 않는 실이 한쪽은 천장, 한쪽은 물체에 연결되어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실과 연직 방향이 이루는 이 각이 60도이다. 물체를 놓으면은 하반까지 내려와서 못에 걸리고 더 작은 스몰 r이라는 반경으로 이제 원운동을 시작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스몰 r이라는 게 어떠한 값 r보다 커지면 이렇게 원운동을 해서 최고점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게 도달이 안 된다. 조금 더 작아서, 그러니까 즉 등호 조건일 때는 최고점까지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값, 경계 조건 R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최하점에서 속도 V, 이걸 구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그어보면 좀 이쁘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특수각으로 여기가 2분의 L이니까 이 높이 차도 2분의 L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질량을 m이라고 놓고 초기 속도 0이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위치 에너지 기준값을 0으로 놓는다면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0의 제곱 더하기 mg 2분의 L은 이제 최하점에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 0이죠. 얘가 순전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는 거는 V는 루트 GL이 나온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서 최고점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도달을 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를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상황을 한번 따와 봅시다. 그러면 M 이렇게 돼 있겠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 딱 이렇게 줄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향할 때 T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중력도 아래로 mg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 두 개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들이기 때문에 얘네를 더한 게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친다면 mg 플러스 t가 될 거고, 이게 구심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r분의 위쪽에서 이 속도를 라지 v라고 한다면 mv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경계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력이 양수다 라는 거는 실이 팽팽하다, 그러니까 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인 거고, t가 0이 되는 순간 줄의 팽팽함이 전혀 사라진다는 소리니까 이게 운동에 대해서 뭔가 애매한 경계 조건이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이게 사실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t가 0인 이 경계 조건을 찾을 거예요. t가 0일 때 대입을 해보면 그렇다는 건 m 라지 v 제곱이 mgr이다. 그러면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는다면 이 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위치 에너지 0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미 여기에서 2분의 1 mgl이다 라는 걸 계산해낼 수 있고, 이제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볼 건데, 위치 에너지는 이게 r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2r이 돼서 mg 2r이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mv 제곱을 저희가 구해놨죠.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의 mgr이다. 그러면 얘랑 더하면 2분의 5의 mgr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이 식과 이 식을 봤을 때 r은 5분의 l이다. 즉 l분의 r은, 그쵸, 이 r 값이 경계 조건 라지 r하고 같아지니까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인공위성이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위를 운동하고 있다. 얘가 이 타원을 운동하고 있다. 인공위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이때를 말하겠죠. 이때 지구와의 중심과의 거리는 지구 반경의 5배이다. 이걸 r이라고 하면 여기가 5r이다. 이때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얘 속도 스몰 v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멀 때 속도 라지 v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2배라고 했으니까 v는 라지 v의 2배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이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v 곱하기 5r은 x 곱하기 v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2v를 넣어준다면 10vr 이렇게 되고, v 날아가면 x는 10r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위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 때 인공위성이 지구로부터 받는 만유 인력의 크기는 위성이 이제 지구의 표면에 있을 때에 비해서 몇 배인가 라는 건데, 위성의 질량과 이제 지구의 질량, 그러니까 r제곱분의 gmm에서 이 mmg가 상수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멀 때는 이제 10r 여기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반지름, 지구 반지름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될 테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 문제 들어가 봅시다. 온도 T, 열 용량 150줄 per 켈빈, 10도씨 물 100g을 넣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용기의 온도는 0도씨가 됐다. 그리고 용기에 넣은 물의 일부는 얼음이 됐고, 용기 안은 0도씨 물 95g과 0도씨 얼음 5g,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변했다는 뜻이겠죠. 이때 물의 비열이 이렇고 융해열이 이렇다 할 때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은 없었다. 한마디로 이 하나의 개로 봤을 때 Q 토탈 총 열량의 변화는 없어야 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변한 거는 용기와 물인데, 용기는 처음에 T를 모르니까 물의 입장에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5g의 얼음과 95g의 물이 된 건데, 이때 얼마만큼의 이제 열량 변화가 있었냐, 델타 Q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 0도씨 물 100g 이라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얼기 시작하면서 일부가 얼음이 된 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갈 때 물의 비열은 CMT에서 이게 4.2라 했으니까 4.2 곱하기 100g 곱하기 10도에서 0도씨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얼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헷갈리면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보면 돼요. 여기가 물일 거고, 얼음이겠죠. 얼음이 더 에너지가 낮아야겠죠. 위쪽이 물일 건데 이 간격이 330 줄 퍼 그램이다. 그러면 물에서 얼음이 된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30 곱하기 몇 그램이죠? 5g이 됐죠. 그렇다는 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몇이죠? 4200, 그쵸, 마이너스 1650.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5850이다. 얘가 이제 용기에서의 델타 Q 이렇게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얘가 5850만큼 증가하는구나, 오히려 온도가 올랐구나, 올라서 0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처음에 용기의 열 용량을 150이라고 줬으니까 델타 T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0, 0 날리고 5로 나눠보면은 117이니까 3 나누면 39. 39도만큼 올라서 0도가 됐다는 거는 초기 온도 T가 마이너스 39도씨였구나. 3번이었구나. 라는 게 얻어지죠. 다음과 같이 차단벽으로 막힌 용기 안에 이제 양쪽 다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를 넣었는데 왼쪽은 N1T1, 오른쪽은 N2T2를 넣었다. 이때 이렇게 하나를 개로 보면은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델타 Q가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 그렇다는 건 초기 상태에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 2분의 3 N1RT1 플러스 2분의 3 N2RT2, 얘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T3로 같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3 N1RT3 더하기 2분의 3 N2RT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묶이겠고 2분의 3에 N1 더하기 N2의 RT3 이런 식으로 되겠고, R은 날릴 수 있겠죠. R도 날리고 2분의 3도 날릴 수 있겠죠. 2분의 3R, 2분의 3R 이렇게 날리면 결론적으로 T3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N1 플러스 N2분의 N1 T1 더하기 N2 T2가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이냐? 6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를 용기 안에 넣고 이렇게 PV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4개 과정이 있는데 1번은 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1번이랑 3번은 등합 과정,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은 단열 과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때 과정 1에서 4 가운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 델타 U 감소하니까 0보다 작은 게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델타 U는 기본적으로 U라는 게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커지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온도가 작아지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거는 온도가 감소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온도가 감소한다는 건 PV가 감소한다는 거니까 A에서 이쪽으로 움직인 3번은 무조건 T가 감소해서 델타 U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얘는 B로 가는 거는 PV가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U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이제 2번이랑 4번 단열 과정 안에서 누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놈이냐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 식을 써보면 되죠.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러면 이때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2번, 4번 각각 식을 써본다면 둘 다 델타 Q는 0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델타 U가 있을 거고 더하기 W인데 W의 음양만 판단해주면 얘네의 양음도 이제 판별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적분을 한 밑에 면적이 W가 되기 때문에 A에서 2로 가면 이만큼의 면적이 W가 되고 0보다 크죠. 그렇다는 건 이쪽이 플러스다.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은 항상 1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놈은 아까 찾은 3번과 4번이 되겠다. 그러면 답이 3번이다. 파동 문제 들어가 봅시다. X축 위를 진행하는 정연파가 있다. 그림 1은 T0의 시점에서 이 매질의 X랑 Y 좌표를 그린 것이고, 그림 2는 그래프 2는 X는 0에서 시간에 따른 Y축 변이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이때 정연파의 수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두 그래프에서 둘 다 진폭이 0.2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죠. 일단 Y는 0.2에
그 다음에 안쪽을 채워가면 되는데 보기에서 5, 6, 7, 8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이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이 t랑 x에 붙는 이 개수들을 봐줘야겠죠. 네, 이렇게 t의 개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주기라는 건 이 2파이를 개수로 나눈 것과 같고, 주기는 그래프 2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한 번 움직였을 때 여기가 3이 되니까 주기는 3이 된다는 거고, 개수는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쳐보면 x에 뭔가 개수가 있으면 람다라는 건 2파이를 이 개수로 나눈 건데, 주기는 정확하게 한 번 움직인 여기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개수는 3분의 파이고, 이 바로 보기에서 3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를 개수로 가지는 게 2번, 4번이 남겠네요. 그러면 여기 부호만 정해주면 되는데, t가 0이라고 놓고 x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게 이 그림 1이죠. 얘가 t가 0이었으니까 x가 0에서 조금씩 커진다 할 때 얘가 플러스면 사인 이제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개형을 가지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t가 0이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x가 되니까 뒷부분만 봐주면 얘는 뒤집힌 모양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뒤집힌 모양이기 때문에, 사인이 뒤집힌 모양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림 1과 같이 현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에 질량 m1 추를 달았다. 이때 간격은 L1이고 기본 진동을 시켰을 때 진동수가 스몰 f였다. 그림 2도 마찬가지로 M2짜리 추를 달았고 간격이 L2이고 기본 진동을 시켰을 때 이때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스몰 f였다. 또한 현에 전달되는 이 파동의 빠르기는 현을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장력, 크기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속력을 V라고 쓰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저희가 비례상수를 임의로 K라고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L1분의 L2를 구해라는데, 문제에서 준 이 조건과 그다음에 이 F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잘 바꿔보면 되겠죠. 저희가 아는 건 V라는 건 F 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기본 진동을 시켰다는 건 요렇게 두 번 갔을 때가 기본 진동이니까 L1, L1. 기본 진동의 파장은 2L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때 파장의 빠르기 L1이라고 하면 이게 F의 람다 1이겠고, 람다가 2L1이니까 2의 FL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위에서 구한 식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K의 장력인데, 여기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은 M1의 중력과 같겠죠. 왜냐면 추가 가만히 있으니까 추에 작용하는 요 T랑 이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여기 실의 장력과 여기 실의 장력은 같기 때문에 T는 M1G의 2분의 1승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겠죠. 이때 파장의 빠르기 V2는 F의 람다 2가 되고, 얘는 F의 마찬가지로 두 번 간계 파장이 될 테니까 이 L2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K의 여기 장력은 이 실의 장력과 같고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겠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나눠주면 원하는 꼴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를 2번식, 여기를 1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에서 1번을 나눠준다면 요거 나누기 요거는 EF가 날아가겠죠. L1 EF분의 L2에서 이렇게 날아가고 원하는 L1분의 L2가 남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요거 들어가겠죠. K의 M1 G의 2분의 1승이 들어가겠고,
위쪽은 다시 K에 M2G에 여기 2분의 1 빠졌네요. 2분의 1승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KK 날아가고 G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구해지는 답은 루트 M1분의 M2가 되겠네요. 답은 5번. 다음 그림처럼 물, 유리, 공기가 이렇게 평행하게 경계면으로 접하고 있다. 물 안에서 빛을 쏘는데 이 세타를 0에서 천천히 증가시킨다. 작을 때는 요 유리와 공기의 경계면을 굴절해서 공기 중으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뜻이겠죠. 근데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면 이때는 유리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됐다. 통과를 못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또 굴절률을 줬네요. 물의 굴절률이 3분의 4, 유리의 굴절률은 2분의 3, 공기의 굴절률은 1. 대소관계를 경계면에서 써보면 2분의 3이 더 크고 이쪽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빛이 어느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보면은 일단 굴절률이 더 작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수레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더 굴절률이 크니까 속도가 더 느려요. 얘에 비해서. 여기 속도가 여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 그럼 여기 그냥 멈춰 있다고 치고 이쪽 바퀴만 굴러간다 치면 요런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아는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스넬의 법칙이 n1 sin 세타 1이랑 n2 sin 세타 2랑 같다는 거니까 굴절률이 더 큰 쪽이 각은 더 작아지겠구나 해서 입사각을 더 작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선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나가니까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굴절률이 더 큰 쪽 이쪽에 멈춰 있다 치고 굴절률이 작은 쪽만 이렇게 회전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커질 때 반사가 안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계 조건은 뭐를 보면 되냐, 굴절해서 딱 90도가 되는 이 시점을 보면 돼요. 전반사 한다고 했는데 왜 굴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90도로 굴절을 하는 걸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빛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굴절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100% 굴절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어느 정도는 전반사가 되고 어느 정도는 굴절이 되는 건데, 이 굴절되는 빛이 이제 나오는 요 각이 딱 90도가 되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관찰되는 굴절에서 나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때 그냥 전반사한다 라고 문제에서 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봐주면 되겠죠. 요 각을 알파, 요 각도 억각으로 알파가 될 거고 요 각은 90도네요. 그러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서 써보면 3분의 4 굴절률 곱하기 사인 세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굴절률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공기의 굴절률 1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1이니까 얘가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다 라는 걸 바로 얻어낼 수 있고 답은 5번. 두 개의 길이 L자리 실이 있고 양단의 질량 M자리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 A의 전하량을 Q, 0보다 크다. B의 전하량을 라지 Q, 얘는 스몰 Q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력을 받아서 벌어져 있는 모습인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이때 A랑 B가 실, 연직 아래 방향 둘 다 같이 세타를 이룬다 라는 게 문제 상황일 때 라지 Q는 어떻게 되겠는가? 쿨롱 상수 K, 중력 가속도 G를 써도 된다. 이때 B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을 받을 거고 이쪽 방향으로 쿨롱 힘으로 청력을 받고 있겠죠. A로부터 밀리는 힘을 받을 거고 그거는 K D제곱분의 QQ 이렇게 되죠. 그러면 K, 요 거리를 구해야겠네요. 요 거리는 일단 요 거리가 L 사인 세타가 되니까 2배 2L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아래쪽에 4L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스몰 q, 라지 q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장력을 받겠죠. 이 세 개가 더했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요 각이 이렇게 세타, t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얘랑 얘의 합력이 t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딱 각도가 세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는 건 저희가 요 힘 그리고 이 힘을 구했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의 이 관계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탄젠트 세타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mg분의 요 쿨롱 힘이 되겠죠. mg분의 k의 4l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스몰 q, 라지 q 이렇게 묶이는 거고, 저희가 궁금한 q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럼 q는 요거 넘기고 mg의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요 부분 아래로 가겠죠. 요 부분 위로 가겠죠. 아하, 이쪽이 라지 큐네요. l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얘도 옮겨줘야겠죠. 얘는 아래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정리를 어떻게 되냐, mg 아래쪽에 k, q 코사인 세타가 남겠고, 위쪽엔 4l 제곱 사인 세제곱 세타가 남겠죠. 그럼 해당하는 보기가 몇 번이냐 하면은 6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입방체가 있고, 정점 ACH, 얘네는 Q, 0보다 큰 전하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5개 B, D, E, F, G는 마이너스 Q로 전하를 가진다. 무한히 먼 점의 전위를 기준으로 한다, 0으로 한다는 뜻이죠. 이때 입방체의 중심, 선분 AG의 중점이라고 하네요. 그려보면 AG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중점 O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O에서의 전위를 구해라, VO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전위가 플러스 Q인 애들, 전위가 마이너스 Q인 애들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얘네가 A, C, H 세 개가 되겠고, 전위 공식 K, R분의 Q 어떻게 되냐, K에 그냥 R은 그대로 써주고 얘는 플러스 Q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B, D, E, F, G에 대해서 K, R분의 Q는 K의 R분의 마이너스 Q가 될 거예요. 총합을 해보면 얘는 5개, 얘는 3개니까 얘네를 더해주면 R분의 마이너스 2KQ가 되겠죠. 그러면 R만 구해주면 되는데, 요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A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2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돼서 요 삼각형에서 다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요게 루트 3A가 된다. 그러면 AO, 요게 R이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된다.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KQ 곱하기 루트 3분의 2A,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4 루트 3 KQ, A는 아래로 가네요.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전기 용량 C의 콘덴서, 그리고 기전력 V의 전지, 저항이 연결돼 있고, 콘덴서에는 처음에 전하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걸려서 모두 충전이 됐다. 이때 P를 전위의 기준, 그러니까 0으로 하자. 쪽 접지 전위 0. 이때 Q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는데, 그러면 등 전위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등 전위,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 전위. 그러면 이 양쪽의 컨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생각해보면, 전압이라는 건 양단의 전 위에 차가 되고 둘 다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보라색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걸리는구나, V0, V0 이렇게 써봅시다. 그 다음에 전하량을 보면은 Q는 CV0, 이쪽도 Q는 CV0. 아, 같은 전하량을 띠겠구나.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요거를 Q0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쪽도 Q0, 이쪽도 플러스 Q0, 반대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Q0, 마이너스 Q0
이렇게 대전이 되겠죠. 근데 최초에 요 보라색 도선은 아무런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아요. 중성이었겠죠? 왜냐면 뭐 대전된 게 없으니까. 전하량의 합이 0이어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Q0, 마이너스 Q0가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플러스 2Q0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줄 애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이쪽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쪽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Q0겠구나. 여기서 다시 공식을 써보면 그리고 이 Q라는 거는 2Q0라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쪽이 C, 여기서 Q0는 CV0다. 그럼 ECV0 이렇게 되면 EV0가 전압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 양쪽의 콘덴서에 V0, V0에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이쪽엔 2배 EV0에 전압이 걸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 회로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걸리는 전압 V와 나머지 콘덴서들이 이루는 반대 방향의 전압의 합 V0 더하기 2V0, 그러니까 3V0가 균형을 이뤄야 정지해 있겠구나, 충전이 된 상태겠구나. 그렇다는 건 저희가 원하는 V0를 일단 구할 수 있고, 이게 3분의 V. 이쪽에 전위가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V,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ER, R, ER, V 이런 식의 회로 구성해서 중간에 아래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병렬 연결된 두 개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가령 스몰 r이라면 R분의 1은 라지 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그러면 2R분의 3. 그렇다는 건 여기에 합성 저항이 역수를 취한 3분의 2R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 저항 대 요 저항, 이게 2R 대 3분의 2R이니까 3대 1이라는 거고, 얘랑 얘는 직렬 연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쓰자면 이렇게 V가 있고 여기에 2R이 있고 이렇게 R, 이런 식으로 연결된 회로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3대 1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 가지겠죠. 그렇다는 건 이 합성 저항에 4분의 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거고, 여기랑 여기에 4분의 V의 전위차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는 건 병렬이기 때문에 R, 2R 둘 다 4분의 V의 이제 전압을 받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I는 단순하게 R분의 4분의 V, 그러면 4R분의 V,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그림처럼 직사각형 ABCD 영역이 있고, BC랑 DA 길이를 L, AB랑 CD 길이를 L이라고 하자. AB의 중점으로 CD의 중점을 P, 전하량 Q, 0보다 크고 질량 M, 대전된 전하를 면과 평행하게 AB랑 수직한 방향으로 빠르기 V로 O에서 입사시킨다.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켰네요. 이때 입자는 등속 원운동을 해서 B랑 C를 제외한 이상의 어떤 점을 통과해서 이 영역에서 빠져나간다. 그 다음으로 전하량 마이너스 Q, 질량 EM짜리를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 같은 속도 O에서 쐈을 때 어떤 점을 통과해서 나가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O에서 입사해서 들어간 순간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BQV만큼의 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게 유일한 힘이 되니까 원운동식을 세울 수 있겠죠. R분의 처음에 요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R분의 MV 제곱은 BQV, 그렇다는 건 R에 대해서 정리하면 BQV분의 MV 제곱, V를 날리면 BQ분의 MV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입자를 쐈을 때 원운동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두 번째 입자를 쐈을 때 원운동의 식을 똑같이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선 2m이었죠? 2m에 마찬가지로 v제곱이고 마찬가지로 BQV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원운동의 반지름 R은 BQV분의 2mv 제곱 마찬가지로 v 달리면 BQ분의 2m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 입자를 쐈을 때 원운동 반지름은 첫 번째 입자를 쐈을 때 원운동 반지름의 2배이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의 2배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입자를 쐈을 때 원운동의 양상을 생각해보면 B랑 C를 제외한 이 선상의 어딘가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일단 경계 조건에 포함해서 B랑 C도 포함을 해봅시다. 그러면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경우는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경우가 될 거고요. 반지름이 가장 큰 경우는 이렇게 C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을 때 요때에 R을 R0라고 할까요? 요거를 보면 이 OB 길이의 반이 되겠죠. OB 길이의 반이 될 거고 요건 2분의 L이 되겠네요. 여기가 L이니까. 그리고 가장 길 때는 BC가 반지름이 되겠죠. OB라고도 해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L이 되겠죠. 그러니까 R1이라는 거는 2분의 L 사이고 이걸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렇다는 건 R2의 범위는 R1의 2배니까 L에서 2L이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전하가 반대였기 때문에 부가 반대였기 때문에 처음에 입자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으면 두 번째로 쏜 입자는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반지름이 L에서 2L 사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D랑 P 사이에 어떤 점을 통과를 하게 되겠죠. 답은 4번. 다음과 같이 XY 평면 위에 Z축 종이 뒤에서 앞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자. 이때 저항과 도선을 이용한 직사각형 회로 ABCD를 만들었고 편 AB가 Y축과 평행하게 고정시켜 놨다. 회로를 포함한 영역에는 시간 t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이 Z방향으로 평행하게 가해져 있고 그림 2에서 그린 이 그래프처럼 시간 t에 따라서 자속 밀도의 Z성분은 BZ, 얘는 시간의 t랑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도선의 한 변 AB 부분이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의 X성분 Fx라고 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자속 밀도가 변한다는 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고 식을 써보면 V는 마이너스 N의 dt d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라는 건 원래 여기서 파이라는 게 BS인데 이 면적을 S라고 하면 일정하기 때문에 S를 빼고 BD, B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은 횟수 1이라고 치면 얘는 상수, 얘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니까 첫 번째 구간은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양의 기울기로.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인데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구간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양상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V라는 건 여기에서 일정한 상수 마이너스 S 얘만 곱해준 꼴이 되니까 이 부호를 일단 감안해서 써준다면 크기는 모르겠고 같은 값으로 위아래로 절대값이 같은 양과 음의 방향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힘이라는 거는 이 도선이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이기 때문에 BI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L이라는 건 일정한 길이겠죠.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고 I는 R분의 V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값을 나눠봤자 I도 V랑 마찬가지의 이런 일정한 절대값이 음과 양을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유지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곱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 구간을 봅시다. 첫 번째 구간을 보면 B는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고 양의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곱한 것 또한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 플러스 x 방향에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려지는 게 맞는지 이쪽으로 그려지는 게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초반에 bz라는 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유도 기전력은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흘러야 될 거고, 그렇다는 건 오른손 법칙으로 감아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B에 대해서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플러스 BZ 첫 번째 구간에서 방향과 이 전류로 인해서 형성되는 힘은 왼쪽이 되겠죠. 왼쪽이라는 거는 이쪽이 플러스 X, 이쪽이 마이너스 X로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각 구간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구간을 모두 계산하는 건 좀 힘들기도 하니까 좀 더 쉽게 빠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BIL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B라는 게 저희가 기울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구간에서 증가했고, 그리고 I는 뭐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값으로 일정했다. 얘도 일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 양상을 따라갔다. 그 다음 구간을 보면 기울기가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히죠. 마이너스 1을 곱해준 효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바뀌면 I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됐구나.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됐고 자기장의 기울기도 반대 방향이 됐다는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뭐 이런 효과를 가져서 두 번 뒤집혀서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첫 번째 기울기가 유지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값을 따로 생각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냥 문제만 봐도 계속 모든 구간에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진공 상태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했을 때 전자파, 물질파의 파장, 얘를 람다라고 한다.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플랑크 상수를 H라고 하자. 이때 K는 람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고 물어봤죠. 일단 표현부터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파, 얘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mv분의 h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mv, 이 운동량 부분을 k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2m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2mk는 m제곱 v제곱, 다시 말해서 mv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mv라는 건 루트 2mk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대입을 해주면 람다는 루트 2mk분의 플랑크 상수가 될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건 k를 람다에 대해 표현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루트 2mk는 람다분의 h, 양변을 제곱해 줄 수 있겠죠. 얘는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그러면 k만 남기고 얘네 넣어주면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답은 1번이 되겠네요.